그죠? 2선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나의 자리, 바로 3선에 있는 게 집으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겠죠. 그쵸? 자, 그 차이예요. 자, 뭐냐면 이거예요. 좌하기 쪽에 흑돌이 있다면 이때는 입구자가 아니라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나중에 백이 좌하기 쪽을 걸쳐올 때 하변을 걸쳐갖고 이거를 흑한테 공격을 당하는 것보다는 이거 공배 이렇게 집 조금 부시고 오히려 좌변에 집 더 크게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백은 어차피 좌변 쪽 넓은 쪽에서 걸쳐오게 되고 흑이 하변을 지켜요. 이런 진행이 돼요. 될 수밖에 없고요. 집이 2선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3선으로 지켜놓은 게 훨씬 조금이라도 크게 나겠죠. 자, 이렇게 지켜주시는 건데, 자, 만약에 이게 좌기 쪽에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키시면은 큰일 나요. 왜? 백이 바짝 다가왔을 때 한번 보세요. 자, 지금도 약점은 없어요, 당장. 이러면은 이 백이 못 살아가죠. 그죠? 근데, 이렇게 두고 이제 백이 이렇게 씌워서 흙을 봉쇄를 하는 수단이 생겨요. 11자리 다음에.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강력한 봉쇄 방법이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봉쇄를 피하기 위해서 흙은 나가야 되는데 이런 입구자를 해서 밀리는 행마법은 보통 나쁜 행마예요. 상대방을 강하게 해주는 행마.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다가오면 한 칸을 뛰게 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행마예요, 이게. 그쵸? 여기까지는 만약 이렇게만 그냥 딱 뛰어나갔다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찔러서 끊기는 약점. 이어야 되는데 백이 잡히죠. 잡힐 거 알면서 이렇게 두 점으로 키우고 그 다음에 끊어줘요. 자, 흙이 잡으면 단수, 따먹으면 입구. 저 두 점을 버린 대가로 백이 중앙에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세력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흙이 이렇게 둘 수는 없겠죠. 그쵸?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11자리를 이렇게 바짝 다가왔을 때 흙이 그 약점을 이렇게 지킨다. 그러면 그쵸 이렇게 물론 우아기 쪽은 이게 지금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봉쇄를 해버리게 되면 흑한테 하변에서 살으라 그러고 중앙부터 좌기 쪽까지 백이 세력이 또 상당히 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좌기 쪽에 우리 편이 있을 땐 일자행마로 지켜주시고요. 상대방 돌이 있을 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이 똑같이 이 자리까지 온다 하더라도 여길 나갔을 때 이거는 약점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이 모양이 흑한테 더 좋아요. 대신 그럼 백도 한 칸은 더 다가올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흑한테 좋은 거예요. 약점 없이 중앙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정석이 지금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정석이 보통 이 정석도 크기 이렇게 양쪽을 지금 다 두는 모양이에요. 우변에서 집 만들고 하변에서 또 집 좀 더 만들고 백은 귀에서 집 만들고 중앙 쪽에 약간의 세력인데 세력이라고 하긴 하지만 끊기는 약점이 나중에 좀 남기 때문에 뭔가 세력이라기보다 그냥 돌이 놓여져 있다. 이 정도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활용하면 이어주고 어차피 큰 세력을 만들기는 어려운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석이 흙이 약간 좋다고 하는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 정석이 맨 처음에 많이 두어지다가 흙이 좀 좋아 보이니까 그쵸? 좋아 보이시죠? 흙이 조금 유리하다고 이렇게 그 결론이 나서 두다 보니까 이제 그 정석을 백이 잘 안 두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거 밑으로 젖히는 정석이 그 후에 신수라고 개발돼서 다시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뭐 이렇게 이것도 좀 나쁘다고 해도 한번 더 보세요. 더 보셔야지. 만약 이 정석을 잘 알고 계시는 회원님들께서라면은 굳이 뭐 나쁜데 조금 안 좋은데 막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처음 오늘 공부를 하셨다면은 나빠도 한번 사용을 해 보셔야 돼요. 한 10판 이상, 10번 이상 더 보셔야지 이 정석에 대해서 더 이해가 많이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100의 다른 대처법이 있죠. 자, 그래서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 정석. 밀어가니까, 위에를 밀어가니까 흙이 여길 젖혀요. 젖혀서 이 급수자를 두면서 흙이 양쪽을 다 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00이 밑에를 뻗는 걸 먼저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0이 위에를 안 밀었으니까 당연히 흙이 여기를 밀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밀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귀를 100이 차지를 해요. 자, 이렇게 단수치면 쭉 뻗어가지고 흙이 양쪽이 갈라져요. 그래서 흙은 그냥 위에서 단수치고 이을 때 막아가는 정도,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모양, 자, 지난주 수요일에 공부를 했던 건데, 자, 처음 오신 회원님들께서는 한번 요 정석, 요 정석을 한번 다시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귀에서 걸치고 받고, 여기서 이렇게 한 칸으로 협공하는 정석이 있죠. 그럼 33 들어가고 이렇게 붙여서 막아서 잡는 정석이에요. 이것도 역시 100이 축머리를 활용을 하고 여기 따먹고 이런 정석으로 딱 나뉘어지게 되는 건데, 자, 위에 있는 100과 아래쪽에 있는 100의 집의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흙의 세력이에요. 위에 있는 흙은 약점이 하나도 없는 세력. 근데 아래쪽에 있는 흙은 끊기는 약점이 있는 세력. 이 약점이 있으면 이 약점을 이용을 해서 아래쪽과 우변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만큼 흙이 힘을 못 써요. 항상 세력은요, 끊어지는 약점이 있으면 자기 힘을 제대로 다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100이라는 힘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위에 있는 흙의 세력이 100의 힘을 다 발휘를 할 수 있는 세력이라면 아래쪽에 있는 세력은 100이라는 걸 다 쏟아붓고 싶은데 약점 때문에 50%밖에 50이라는 힘밖에 못 쏟아부어요. 우변이라든지 중앙이라든지 나중에 이 모양들을 키워갈 때. 그만큼 약점이 있는 세력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약점들을 한번 지킬 수 있으면은 빨리 지켜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수를 또 더 둬서 지켜야 된다는 것도 부담이 되고, 어쨌든 끊어왔을 때 이게 은근히 기분이 나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약점이 있는 것 때문에 흙이 이렇게 안 두고요. 세력을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켜진 상태에서 흙이 이렇게 밀어오게 되면은 백이 아래쪽에서 역시 못 살았으니까 귀도 뺏기고 하변 쪽까지 흙이 밀어버리면 흙이 세력이 생기겠죠. 이 자리는 무조건 백이 밀어가야 돼요. 자, 밀고, 자, 흙이 젖힐 수가 없어요. 끊기니까. 그쵸? 자, 뻗어야 돼요. 또 밀고. 자, 이게 행마의 원리예요. 상대방이 3선에 있는 돌을 밀어가지고 계속 3선으로 뻗게 해줄 수 있다면 이거는 밀어가는 행마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약점을 지킬 때 지켜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밀어갔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사선으로 젖혀서 이 끊기는 약점이 없다면은 이렇게 해갖고 상대방을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머리를 내밀게 해주는 행마라면 안 좋은 행마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8은 지금 만약 108로 밀어서 흙이 막을 수 있다. 여기를 막아서 사선으로 이렇게 집을 만드는 모양이 나온다. 한다면 8은 안 두고 그냥 요 끊기는 약점을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 밀어가는 게 선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흙이 젖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젖히죠. 끊겨요. 단수.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꼬부려 버리면 그죠? 흙이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막지를 못하고 결국 뻗어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밀어가는 거 가능할까요? 자, 수익기를 해보세요. 흙이 젖혔을 때 끊을 수 있는가? 안 되죠. 그죠? 1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흙이 11자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110은 좋은 수일까요? 나쁜 수일까요?
나쁜 수죠. 상대방을 사선으로 나오게 하니까. 그래서 3선으로 밀어간 것까지. 여기까지만 밀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은 요 끊기는 약점을 지키는데요. 그냥 잊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호구 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들여다본 다음에 하변에 백이 못 살아있는 형태예요. 똑같은 수를 지키더라도 효과적인 수.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붙이면서 호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백이 한 번을 더 둘 때 젖히고 맞고 단수치고 있고 이렇게 사는 모양이 나와요. 아시겠죠? 젖혀도 맞고 이렇게 곡사공 형태가 나오게 되니까 10자리를 지금과 같이 호구를 치셔야지만 나중에 백이 한 번을 더 둘 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호구를 치고요. 자, 이때 흙이 이제 아래쪽에는 넉 점을 살려놔야겠죠. 이렇게 두 칸을 벌려서 지켜주시면 돼요. 대신 좌하기 쪽에 백이 있다면 이렇게 두 칸을 벌리시면 되고요. 그죠? 자, 좌하기에 흙돌이 있다면 이때는 두 칸이 아니라 조금 더 강하게 밀어가시면 돼요. 왜? 아래쪽은 이 공간의 흙이 오른쪽에 하변에 있는 흙 5점이 세력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쳐들어오면 오히려 백이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결국 백은 어차피 이 왼쪽에서 걸쳐서 흙을 지키게 해주거든요. 13자리로 조금 더 단단하게 넓게 집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정석이 나오게 돼요. 붙이고 젖히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뻗을 때 3-3 지키고 이렇게 밀어가고 호구. 자 그리고요 마지막 자 이제 젖히고 뻗었을 때 이렇게 꽉 있는 수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역시 오늘 이 정석은 밑으로 젖히는 거 위로 젖히는 거 다 두 가지 동시에 하면 시간이 항상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항상 이거 한 1시간 반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1시간 반 하게 되네요. 자, 있는 정석. 자, 이렇게 꽉 이었을 때 이 백의 의도는 바로 이거예요. 흑한데 여기를 밀어달라. 자, 그러면은 이제 3-3을 차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흑은 두 칸 벌리고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이 하변 아래쪽에 있는 백돌은 다 살아있어요. 흑이 만약에 이걸로 여기를 젖혀 이어서 이걸 끊자고 하면은 이렇게 밀어가지고 어차피 여기 끊을 수가 없죠. 그죠? 뻗으면 그때 이렇게 이어주면 되니까요. 귀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귀 쪽을 막아도 이렇게 뻗어주시면 살아요. 아무리 이렇게 궁도를 줄여봤자 백이 궁도를 그냥 넓혀버리면은 사는 거예요. 안 죽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흙이 두 개가 급해지는 거예요. 우변 쪽 백이 다가와서 공격하는 것. 그리고 하변 쪽 다시 한번 공격하는 것. 그쵸? 네, 맞아요. 질문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흙이 이 5의 자리에 밀어갈 수가 없고요. 흙은 바로 3-3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이때 백이 밀어가요. 흙이 안 밀었으니까. 자, 여기서 아까 보세요. 백이 4의 자리가 꽉 이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었다면은 그죠? 뻗어져 있었다면 밀고 뻗을 때 결국 그 약점을 지키는데 지금처럼 튼튼하니까 백이 그냥 이렇게 밀고 나중에 흙이 이렇게 뛰어나가도 여기를 또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쪽에서 두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렇게 한 칸으로요. 이렇게 한 칸으로 두는 것도 옛날에 요 사회자를 꽉 입고 지킬 때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두어졌었거든요. 저도 이게 또 수익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 칸으로 띄어가지고 두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두면은 이거는 뭔가 이렇게 백이 좀 더 흙이 계속해서 3선으로 납작하게 눌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밀어갈 수는 없어요. 3선과 중앙 쪽을 일자행마를 하게 되는 거는 결국 3선 미는 쪽이 손해예요. 3선을 두는 쪽이.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한 칸을 바로 뛰면은 또 이렇게 찔러갖고 이었을 때 또 약점이 생기죠. 그죠? 결국 3선, 2선으로 납작하게 계속 눌려요. 그죠?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흙이 이렇게 좀 바로 뛰어서 빨리 나가자고 이렇게 했던 건데, 저도 지금 이거를 수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맞아요. 여기를 결국 오른쪽을 찌르고 이렇게요. 아, 위로요? 아,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두는 건가요? 제가 요 정석이 처음 나왔을 때, 요 때는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요 정석이 처음 나왔을 때가 한 5년 정도 됐을걸요? 104회짜리에 꽉 있는 수가. 근데 그때 이후에는 제가 이제 강의 딱 끝나고, 그 다음에 한 3년 전부터, 아니다, 한 2년 전부터는 더 이상 새로 나온 수에 대해서는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다득학원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신수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이렇게 밀어가는 수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만약 잘 모르는데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설명을 더 드리면서 쭉 하면은 좋은데, 아직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은 걸 설명드리면은 듣는 쪽에서도 답답하고 설명하는 저도 답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다고 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오늘 공부를 제가 안 한 부분이라서 아 괜찮아요. 네. 이런 거 질문해 주셔도 돼요. 대신에 이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약 끊어갖고 이렇게 잡는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잡아도 왼쪽에 있는 흑돌에 대해서 빵 때리면 주게 되니까 이거는 안 좋을 것 같고 오른쪽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축으로는 못 잡죠. 약점이 있으니까. 그죠? 뻗어갖고 두는데, 이 백이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흙이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미는 순간에. 중앙 쪽도 끊겨갖고, 지금처럼 살아버리고 나면, 백이 요거는 좀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으로 띄었을 때 흙이, 옛날에는 이렇게 띄어가지고 두다 보니까, 요렇게, 아, 어차피 여기 똑같구나. 지금처럼 두면은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요 밀어가는 수에 대해서는 네, 나중에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서 알게 됐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딱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 칸 뛰는 거 어쨌든 흙이 이렇게 먼저 뛰어나가게 되는 이런 진행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밀어가는 건 어쨌든 안 좋고 흙도 같이 뛰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통 백이 밀어가요. 밀어갈 때, 자,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걸 계속 뻗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변이 점점 강해지면 오른쪽이 강해질수록 이제는 그냥 한 칸 띄어서 흙을 뛰어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칸 앞에서 막아가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오른쪽에 돌이 백이 강해질수록. 어차피 흙이 중앙으로 나오지는 못하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이선을 기울라고 하게 되는데 이 그만큼 기면 길수록 손해예요. 그죠? 그냥 이렇게 뻗어갖고 두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거고요. 백이 위쪽으로 다 막아버리게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흙이 그냥 뻗는 게 아니라 한 칸을 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때 백이 여기 이렇게 끼워서 이어요. 자, 요거를 호구를 치면은 또 이런데 이렇게 뻗어갖고 활용하고 위쪽을 중앙 쪽을 계속 백이 막아가게 되니까 약점 하나도 없는 상태로 아까 요정석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요. 흙하고 백 모양이. 그죠. 우변의 우상기 쪽에서 우변에 있는 흙과 우하기 쪽에 있는 흙들을 보면은 집의 크기는 뭐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백 모양에서 어차피 위에 있는 흙과 아래쪽에 있는 흙이 집의 크기는 역시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백 세력이 중앙에서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위쪽은 가해자리 같은데 끊기는 약점이 있고 그런데 아래쪽은 훨씬 단단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만큼 흙이 네, 지금 밑에 이 진행은 흙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흙이 어떻게 두냐면 이렇게 두게 돼요. 그냥 호구를 안 치고요. 여기를 밀어가요. 이렇게.
백이 중앙으로 이 날일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밀어가게 되는데, 이때, 자, 보세요. 밑에 약점이 생겼죠? 이 약점까지만 하면 이제 딱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약점이 있는데, 보통 이 오른쪽에 있는 두 점을 잡으려면 왼쪽을 끊어요. 이걸 이었다가는 쏙 뻗어가지고 하변에 이 흙이 죽거든요? 못 살아요. 이렇게 해서 한 집을 만들어도 젖히고, 끊어봤자 그냥 바로 이렇게 수상전을 해버리면 배기수가 빠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게 못 있고 흙이 잡아야 되는데 단수 딸 때 백이 두 점은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왼쪽에 흙한테 빵 때림을 줘버리니까 이 백이 두 점을 잡아도 안 좋다는 거예요. 두 점 빵 때림이나 한 점 빵 때림이나 그 발전성은 비슷해요. 근데 이 아래쪽에는 백돌은 변 쪽으로 더 이상 집을 만들어갈 그러한 세력이 없어요. 오로지 중앙 쪽으로 화살표 모양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위쪽으로만 발전성이 있다는 거죠. 위로만. 근데 아래쪽에 있는 흙 모양은 중앙으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쪽 이 하변 쪽 변 쪽에서 세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집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이요. 왼쪽을 끊으면 안 되고 오른쪽을 끊어야 돼요. 이때 흙이 역시 왼쪽을 끝까지 세력을 만들려면 이거 있는데 그때 따먹어 버리면 물론 따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뻗는 게 더 좋아요. 자, 그 이유는 이거예요. 막혔을 때 이 가해자리 안 잡힌다는 거. 근데 124가 왼쪽으로 두 점을 그냥 딱 따먹고 있으면 이거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14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면은 조금 더 약간이라도 더 이득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네, 그거는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지켰을 때 아까랑은 다르게 흙이 빵 때린 모양이 아니죠. 항상 이런 빵 때린 모양과 빵 때림이 아니라 그냥 꽉 이어진 모양. 이것도 흙이 튼튼하긴 하지만 빵 때린 모양은 훨씬 좋은 형태예요. 왜? 나중에 만약에 좌기가 100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00이 B를 지키면서 흙을 공격을 올 수도 있겠죠. 흙이 만약에 하변 안 지킨다면 그럼 이건 공격이 당하는 형태예요. 근데 하변이 지금 이어진 상태가 아니라 아까처럼 이렇게 가의 자리, 나의 자리로 빵 때림이 되어 있는 모양이라면 그 자체를 거의 살아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흙이 꼭 하변 쪽을 둘 필요 없이 다른 데를 둬도 되고 그냥 편하게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은 여길 끊고 흙도 그냥 꽉 있지 않고요. 물론 어차피 이게 오른쪽에 죽기 때문에 있긴 이어야 되는데 그냥 있지 않고 이렇게 나가요. 자, 이때 백이 여길 단수쳐서 이걸 나가게 되면 흙이 이거 살아간 다음에 결국 이 18자리 이쪽에 약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변 쪽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럼 백은 어떻게 하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백이요. 심심해요. 아내가 심심하대요. 자, 끊고 뻗을 때, 네,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를 백이 딱 뻗어줘요. 여기. 자, 이러면 흙이 이걸 못 잡아요. 왜? 이걸 잡으면은 끊겨서 흙이 다 죽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으로는 이게 못 나가죠. 막히니까. 그렇다고 하변 쪽을 막자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더 나가도 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바로 막아도 흙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흙이 백이 이렇게 쭉 뻗을 때 어차피 이거 두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 흙은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백은 잡고 맞죠? 자, 그러면 아까 이런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그럼 끊었을 때 굳이 이걸 나가서 어차피 석점이 죽는다면은 굳이 그렇게 죽을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미세한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자, 흙이 빵 때림은 아니지만 빵 때림하고 비슷한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호구. 근데 그냥 호구를 치면은 100의 단수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 그냥 여기를 아래쪽을 지켰을 때도 흙이 딱 이 따먹는 모양이 아니라 여기를 100이 나중에 단수를 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집이 없는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모양을 만약 이렇게 그냥 지키고 벽도 지킨 다음에 뻗고 막고 이런 모양이 된다면은 어떨까요? 흙 13이 그냥 꽉, 이 가해자리 꽉 이어져 있는 모양보다 지금처럼 호구 모양을 만들고 있다면은 오늘 강의 좀 어렵죠? 특히 이 부분이 어려우실 거예요. 자, 흙한테는 이게 조금 더 좋겠죠. 가해자리가 이어져 있는 것보다. 그죠?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흙이 얘를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호구를 쳐요. 왜? 여기서 이제 바로 단수 치면은 흙이 초반 상황에서 그쵸? 네. 초반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고 백도 있고 이렇게 하다면 그쵸? 패를 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패를 해 갖고 이 패감을 써버리면은 패를 안 받아요. 그냥 나중에 또 살면 되니까 패를 하기 전에 패감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백이 따먹으면 아직 여길 들어가서 이렇게 안 따먹혔으니까 그게 조금 더 낫겠죠. 나중에 호구 칠 수도 있고 뻗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상태로 그냥 이렇게 두면 되는 거고요. 자꾸 저 괴롭혀요 아내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이면 백이 뭐 안으로 제치든 바깥으로 막든 두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감을 만들어 놓고 절대 패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패를 걸어가는 거예요. 따먹으면 저걸 따먹고 거꾸로 백이 저런 데서 이득을 보면은 뭐 이거 무조건 만패불정 해버리면 이것도 엄청 크죠. 네. 이런 식으로 패감을 아니면 뭐 꼭 이렇게 보통은 막 꺼내면은 이렇게 단수 안 치고 뻗잖아요. 이런 식으로 팩감을 쓸 거예요. 이렇게 만약 100이 단수를 치면은 이거 뻗어가지고 나중에 또 다 그냥도 살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00이 단수를 못 치고요. 그냥 이렇게 잡게 돼요. 자 그럼 이 자리 이 17의 자리는 무조건 흙의 절대 선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바로 막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남겨놓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한 칸 띄면서 진행이 돼요. 좌악에 100이 있다면은 걸쳐가면서 먼저 걸쳐놓고 이렇게 두게 될 거고요. 좌악이 쪽에 우리 편이 있다면은 중앙으로 한 칸 띄면서 더 하변 쪽의 흙 모양을 15가 역시 오른쪽에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호구로 되어 있는 게 이 하변 쪽을 100이 못 쳐들어오게 할 때도 그리고 집을 만들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변화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떠세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마지막 거는 이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이후에 왜 여길 둬서 이렇게 호구 치는지 이게 좀 미묘한 차이라서 그리고 그 꽉 있는 것과 호구, 이 호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키워서 죽이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런 게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제가 이것도 지금 1시간 반 녹화를 했는데요. 이거를 다음 카페에 천사바드 카페에 올려놓을 거예요. 자, 오늘 편집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아까 처음 부분에 들었던데 그런 데가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데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